현수 씨는 주말 아침, 오래 손대지 않았던 창고 정리를 하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영수증들과 헌, 장갑 사이에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폴더폰이 조용히 눌러 앉아 있었죠. 그는 순간 손을 멈추고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진 그 작은 기계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는 별 생각 없이 충전 케이블을 꽂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마음 한편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이 스며올랐습니다. 오래된 전자음과 함께 화면이 천천히 켜졌고 흐릿한 배경사진 속에서 생전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화면 아래에는 음성 메시지 한 개라는 짧은 문구가 또렷하게 떠 있었고 그 순간 그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말인지 알 수 없지만 쉽게 누를 수 없는 메시지 한 통이 그의 눈앞에서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는 숨을 들이마신 뒤 휴대폰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은 줄 알았던 감정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현수 씨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가락이 메시지 아이콘 근처에서 머뭇거리다가 다시 멀어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의 미소는 변함없이 온화했지만 그 미소가 지금은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잠시 감았어요. 기억 속에서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가 희미하게 떠올랐고 그때의 짧고 건조한 대답들이 그의 가슴을 찌르는 듯 했어요. 휴대폰 스피커에서 약하게 들리는 기계음이 고요한 방 안에서 과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복잡한 감정들이 계속 얽혀만 갔어요. 어머니에게 더 자주 전화를 걸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파도처럼 떠올랐고 후회가 진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내렸지만 화면의 작은 아이콘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용기를 잃을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지금 당장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허리를 곧게 세웠어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다시 화면을 바라보자 음성 메시지 한 개라는 문구가 여전히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을 천천히 메시지 버튼 쪽으로 움직였어요. 마치 작은 단추 하나가 인생의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쉽게 눌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그의 숨소리와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손가락이 버튼 위에 닿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는 순간적으로 손을 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냈고 이번에는 더 망설이지 않으려는 듯 손가락을 단단히 올려두었습니다. 곧 이어폰에서 작은 기계음이 들렸고 스피커에 약한 잡음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움켜쥐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화면의 재생 표시가 천천히 움직이며 시간을 기록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떨림이 올라왔어요. 아직 내용이 들리기 전인데도 이미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짧은 잡음 뒤로 오래된 스피커에서 낯익은 숨소리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현수 씨의 어깨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멀게만 느껴졌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내용은 단순한 안부였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조금 숙이며 스피커에 집중했어요. 메시지는 길지 않았고 마무리에 담긴 작은 숨소리는 평소 어머니가 무언가 더 말하려다 멈추곤 하던 그 습관 그대로였습니다. 재생이 끝나자 방 안은 갑작스럽게 너무 조용해졌어요. 그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눈가를 적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등으로 얼굴을 닦으려다 멈추고 다시 재생 버튼을 바라보는 시선이 떨렸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짧은 몇 초 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고 그는 마치 시간 속에 붙잡힌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미세한 떨림이 손끝에서 가시지 않은 채 그는 휴대폰을 가슴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현수 씨는 잠시 멈춰 있더니 결국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동일한 잡음과 함께 익숙한 숨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두 번째로 들으니 짧은 메시지의 틈새에서 더 많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말끝에 숨은 걱정과 사랑이 이전보다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재생되는 목소리는 단 몇 초였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눈을 감은 채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짧은 재생이 끝나자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이 밀려왔어요.
그제야 그는 조심스럽게 눈을 뜨고 휴대폰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잔잔한 목소리는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무게감 있게 내려앉았어요. 그는 그 작은 폴더폰을 한동안 내려놓지 못한 채 숨을 고르며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이 조금 더 남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수 씨는 한동안 혼자 감정을 추스르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실에서는 아내와 딸이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의 기척을 느끼자 두 사람 모두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폴더폰을 두 손으로 감싸진 채 식탁으로 걸어갔어요.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내려놓자 아내는 무슨 일인지 직감한 듯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현수 씨는 손을 떼지 못하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밀어주었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폰을 집어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자 거실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내는 손을 가슴 위에 올린 채 조용히 숨을 골랐고 딸은 눈을 깜빡이며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어요. 메시지가 끝났을 때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한 따뜻함이 번져갔습니다. 메시지가 끝나자 거실은 조용한 정적에 잠겼어요. 아내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고 딸은 눈가를 살짝 훔치며 말을 삼켰습니다. 현수 씨는 세 사람의 표정을 하나씩 바라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세 사람 모두에게 각기 다른 의미로 다가온 듯 했어요. 아내는 조심스레 그의 손등에 손을 올려놓으며 묵묵한 응원을 전했습니다. 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잡아 마음을 가다듬는 모습이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돌리며 작은 미소를 건넸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도 있었고 동시에 함께 견디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었어요. 거실의 따뜻한 조명 아래 가족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묶인 듯 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감정을 표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 공감과 위로가 깊이 흐르고 있었어요. 짧은 침묵이 이어지다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이 앉았습니다. 현수 씨는 조용히 휴대폰을 다시 손에 쥐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음성 메시지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파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폴더를 만들고 엄마의 목소리라는 이름을 붙이는 동안 그의 손가락은 천천히 움직였어요. 메시지가 저장되는 동안 모니터 속 어머니의 사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며 오래된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사진 속 어머니의 표정을 바라보며 짧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슬픔만이 아닌 감사와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장이 완료되자 그는 조심스레 휴대폰을 닫고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방 안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열고 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는 이제 슬픔만 남긴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갈 힘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가슴 가까이에 가져가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부드럽게 정리되는 듯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